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오늘 훈이 씨랑 저랑 왜 우리 마스크 쓰고 하게 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물론 1차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도 쓰고 지금 범이와 저는 아주 친한 사이지만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마스크 쓰고 말하는 거 보면 마스크 꼭 써야 되는구나 그걸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네. 손 잘 씻고 다니시고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저도요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손 씻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변이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비디오에서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또 얘기해 보죠. 지금 댓글에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은 분이 꽤 많아요, 이제.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주사 맞은 자국 부분 근육통이 심하다. 하루 이틀 정도는 심했다. 그렇게 나왔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뭐 몸살 기운이라든지 미열이라든지 아니면 온몸 근육통, 온몸 관절통 그런 게 있다고 나왔는데 그거는 뭐 거의 당연한 거라고 보겠어요. 당연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라고. 왜냐하면은 연구 논문에 보면은 모더나나 파이저나 맞은 부위의 근육통은 80% 이상이 경험한다고 나왔고요. 온몸 근육통이나 몸살 같은 것도 한 30에서 50%는 경험한다고 나왔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또 한 가지 부작용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심한 알러지 반응, 애나필락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죠. 그게 연구 결과에 좀 나왔는데 처음 미국에서 한 200만 명 맞은 사람을 봤는데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한 100만 명 중에 11명 정도가 애나필락시스가 있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 맞고 지금 누구든지 한 15분 정도 관찰을 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거를 좀 보죠. 주사 맞고. 뭐 아나필락시스도 저희 병원에서도 한 분 계셨죠. 네. 저희 병원에서도 예방 주사 맞고 나서 그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죠.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난 분이 계셨는데 빨리 응급 처치를 받고 하룻밤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잘 모니터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별일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다 이렇게 심각한 그런 부작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예방 주사이든지 이 정도의 어떤 부작용은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거였고 심지어 독감 예방 주사도 그렇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나면은 비슷한 또 부작용이 있는 거고. 하지만 지난번에 뉴스에 보면은 그 마이애미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은 그 파이저 백신을 맞고 나서 한 2주 정도 뒤에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정보가 있나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거 괜히 백신 맞았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우리 훈이나 범이도 그냥 신문 기사 보고 생각하는 거지 뭐 특별한 정보라든지 논문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뇌출혈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 환자분의 몸에서 혈소판 그러니까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혈소판이 아주 감소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나왔는데 그게 백신하고는 연관이 있나요? 혈소판이 줄어드는 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감염내과 하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혈액내과 하시는 분들이랑 그 똑같은 질문을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로는 그 갑자기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는 그런 병은 아마 그 의사가 주사를 맞기 이전에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든지 다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혈소판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긴 거지 그 메신저 RNA를 베이스로 한 그 백신 자체만으로는
그런 병이 그런 단시간 내에 2주 만에 생겼을 가능성은 예. 거의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고요. 이게 또 혈소판이 줄어드는 이유가 자가 면역이 있어가지고 혈소판이 줄어들게 할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흔하지는 않지만 뭐 거의 몇백만에 한 명 정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 그래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맞는 백신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화이자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고 보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겠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는 3만 4천 명의 환자분들이 그 파이저 백신을 맞으셨죠.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너싱홈에 계시는 분들 중에 네. 23명이 백신을 맞고 나서 일주일 내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죠? 네. 아, 그런데 그분들이 다 80세 이상이었고 기존 질환이 있었고 다 장기 요양원에 있는 좀 허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그 사인은 정확하지가 아직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노르웨이 정부에서 하는 그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아직 그 어떤 부검 결과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네. 보통 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의 널싱홈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예, 거기 뭐 통계에 의하면 노르웨이에 그 장기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 한 3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뭐 백신을 맞건 안 맞건 간에 보통 평균 일주일에 400여 명이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 맞기 전에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400명이 들어가시니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르웨이에서는 3만 명 맞았는데 23명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 막 그러는데 지금 한국 신문 같은 데서도 미국에서는 지금 1,400만이 맞았거든요. 1,400명이 맞았는데 똑같은 비율로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7,000명이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4만 명이 맞았는데 그 똑같은 비율로 하면 2,000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언론에서 쉬쉬한다든지 정부에서 뭐 감추려 그런다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돌아가셨으면 감출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노르웨이 사람만 그렇게 돌아가신 사람이 꽤 있는지. 예. 그리고 워낙 또 널싱홈 계신 분들 자체가 네, 네. 굉장히 혼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굉장히 또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든 분들이라 네. 아마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았어도 전체 인구 중에서 무작위로 뭐 몇천만 명을 뽑았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음 일주일 안에 죽을 확률을 해보면 뭐 몇 명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확실히 백신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그런 증거가 확실치 않는 한은 꼭 단정해서 말하기는 힘들고요. 예를 들자면 한 몇 달 전에서도 한국에서 독감 백신 맞고 뭐 100명 몇 명이 죽었다고 막 그렇게 난리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확실히 원인이 증명된 게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예인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어차피 고위험군들 환자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지난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뭐 남아공화국에서도 발견되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한 5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이 백신이 변종에 대해서 작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바이러스의 변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사진을 보시죠. 예, 이렇게 동그란 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겉에 있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삼각형이 에스프로틴이라는 항원이잖아요. 설명드렸으면 아시겠지만 백신은 몸에서 그 항원을 잡아먹는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원이 조금 에스프로틴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더라도 거의 삼각형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그 삼각형을 구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그 삼각형을 공격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어요. 예. 만에 하나 변이가 아주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 에스프로틴이 삼각형이 아니고 뭐 동그랗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백신이 안 들을 경우도 없진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알려진 변이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의 모양이 그렇게 크게 네. 변하는 것은 또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바이러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아주 자주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아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꼭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도 않다고 보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네. 항체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생긴 항체가 얼마나 갈 거냐. 예. 그리고 또 예방 접종을 만약에 받았을 때 우리 몸이 또 그 항체를 만드는데 또 그 항체는 또 얼마나 갈 거냐 예.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감염돼 가지고 치유된 후에 생긴 몸에서 생긴 항체하고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긴 항체하고 특별히 다를 바는 없는데 백신을 맞고 생기는 면역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항체도 숫자도 많고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더 효력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염돼 가지고 생긴 항체는 지금 그렇게 오래 몇 달이 가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왜 지난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 앓으셨다가 지난 또 겨울에 또 다시 앓으시는 분이 꽤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긴 항체는 더 오래 가고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죠. 왜냐하면 그 파이저 접종 자체 예방 주사를 우리가 놨을 때 그 네. 임상 실험을 2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은 그 전에 메르스라든지 사르스라든지 그런 그 기존의 비슷한 예방 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약 2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제 2차 접종 하실 거죠? 네, 며칠 후에 접종을 할 텐데 제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맞고 나서 제가 맞은 2차 접종하고 훈이가 맞은 화이자 2차 접종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비디오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특히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